CPB 과정에서 이 헤모다이알리시스 관련된 어떤 이론과 그 다음에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반투과성 이렇게 가운데 어떤 선택적 투과성 막을 이용한 반투과성 막이라고도 하고, 이 선택적 투과성 막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부분으로 이제 탱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는 용질이 있고 이쪽 부분에는 없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점차 이 각 사이드의 용질이 이제 용해되어 있는 이제 솔루션을 담고 있고, 이게 용해할 수 있는 우리 플라즈마 같은 이제 솔루션이 담겨져 있고, 이 멤브레인을 가로지르는 이 확산은 이 농도가 더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이 분자의 순수한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 이 투과성 막은 이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플라즈마, 이 혈관이 있고 이 간질구획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혈관에는 이 혈관막이 존재합니다. 혈관막은 이것도 선택적으로 투과성 막이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외액에서 이 서브티시알과 이 인트라베스큘라를 나누는 막은 여기에서 이제 이 통과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부민이라던가 뭐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혈관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제 그 분자량이 높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 통과할 수 없고, 이쪽이 원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분자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의 분자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삼투압, 그러니까 오스모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뭐 운동을 해서 이 안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서 땀이든 뭐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 삼투압이 높아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용질들로 인해서 물이 땡겨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게 있고 나갈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세포외와 이 세포 내를 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비유행 같은 이제 이런 요소 질소의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다 균형을 맞추고 저절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혈관막이든 뭐 세포막이든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이 분자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유효 삼투압을 이루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유효 삼투압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원래는 지금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낮은데, 이게 통과할 수 있는 분자량들이 서로 같은 이 균형을 맞춰서 같은 수의 균형이 맞을 때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힘이 없다면, 여기에서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 헤모필터의 경우에는 인과 이렇게 이제 아웃이 있는데, 이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어떤 뭐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정수압을 일으키게 되는데, 뭐 플로우가 지나가면서 이 플로우가 통과를 하면서 이 플로우에 의한 이 정수압으로 인해서 이제 필터링이 돼서 이제 어떤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분자라던가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경사도가 어떤 다른 힘이 없다고 하면 이 경사도가 지금처럼 0이 될 때까지 이게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확산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뭐 CO2라던가 이 O2의 이제 확산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농도, 분자의 각 어떤 기준, 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 분포가 되는 거고, 어떤 에너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이 헤모필터도 마찬가지로 이 분자량이 빠져나가면서 이 반투과성 막을 빠져나가면서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율, 뭐 다이알라세이트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혈액과 다이알리시스 플로우 레이트, 얼만큼의 플로우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정수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 정수압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확산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영향을 받는 이제 인자들은 멤브레인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되겠죠. 더 지나가는 플로우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멤브레인의 시크니스라고 하면, 이 멤브레인이 이쪽으로 혈액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혈액이 이 멤브레인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확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것보다 좀 더 얇다면 확산율은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농축 경사, 이 농축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높을수록 더 많은 확산율을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점도와 용질 분자의 크기에 의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CPB 동안의 헤모다이알리시스는 이제 ESRD나 이제 신장의 기능 레날 페일리어 있는 환자들에게 이제 보통 이용되어지고, 최근 몇 년간 이런 이제 코모비디티를 가진 심장병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자체로만 병이 있지 않고, 키드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헤모다이알리시스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헤모다이알리시스 기계에 이제 결합돼서 실행 이제 되어지더라도 이제 부가적인 이제 기술 인력과 이 프로시저를 위한 이 CPB에는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복잡한 요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PB에서는 이 헤모다이알리시스가 크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 그 ESRD 환자들 투석하는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펌프도 한 4개, 5개가 되고 이러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CPB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투석 기계의 접근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터가 위치해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체외순환 회로와 이제 평행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은 리저버가 있고 센트리퓨갈이 가고 옥시네이터가 지나가고 이제 아트리얼 필터가 보통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보통은 이 정수압을 정수압을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헤모필터에서 이 부분, 인되는 부분, 이 인 부분은 꼭 이제 아트리알 라인에 꼭 연결이 돼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베인에 연결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이 정수압이 없기 때문에 헤모필트레이션이 이제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리저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환자한테 연결이 직접적으로 이제 RA에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수압의 이 플로우, 이제 보통 롤러 펌프를 이용한 이제 플로우 어떤 200에서 보통 300, 많게는 400까지 이 분당 400ml의 플로우를 주게 되면 할로 파이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혈류의 정수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필터링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평행하게 위치해 있게 되고, 실제로 울트라 필트레이터는 이제 투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추가 이플루언트 포트의 플러그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펌프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물이 빠져버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원래 헤모필터가 보면 이렇게 포트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이게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혈액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어떤 다이알사이트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포트를 이제 제거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투석액은 0.9% NaCl처럼 간단하거나 또는 더 복잡하고 이제 농축된 투석액을 믹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어떤 워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이알리시스를 시행하는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액을 보통 달려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리 혼합된 복막 투석액 및 이제 미리 혼합된 헤모필트레이터를 이용을 하고, 사용 전에 혼합한 솔루션은 용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바뀌는 백이 있는 투석기를 통해서 재순환되게 설정하거나 이 다이알사이트 구획을 통해 이제 수거하는 용기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이 원 패스 시스템으로 설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폐기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실제 장비에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가장 효율적인 확산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다이알사이트의 방향과 이 다이알라이저의 혈류 플로우의 방향을 거꾸로 해서 이 컨센트레이션 그라디언트를 최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필터가 있고 이게 인이고 이렇게 해서 아웃이라고 하면, 이제 이 방향이, 플로우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다이알사이트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플로우의 방향과 다이알사이트 방향이 서로 겹치면서 이 접촉 시간을 이제 계속 길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 옥시네이터의 이제 힛 익스체인저도 보통 플로우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게 할 수 있게
반대로 더 접촉 시간을 길게 할 수 있게 해서 그 효율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꼽는 방향이 이제 혈류의 방향과 역으로 반대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혈류의 방향을 거꾸로 해서 컨센트레이션 그라디언트를 이제 최대화해서 결국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다이알레이트 플로우는 혈류량의 보통 3배를 주게 되는데, 이 다이알라이저 혈류량이 만약에 300에서 400ml라면 분당, 여기는 900에서 1200의 플로우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이 CPB 동안의 일반적인 다이알라이트 플로우의 범위는 200에서 300ml 정도 됩니다. 이거 어덜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이머 필트레이션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통 300에서 물론 400 정도 이게 플로우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압력이라던가 이런 이 혈액의 손상, 이 헤모필터는 이 파이버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옥시네이터의 경우는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이 파이버 안으로는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헤모필터는 반대로 이 사이로 혈액이 들어가게 돼서 이게 너무 플로우가 높으면 이 TMP가 너무 상승하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셔가 너무 상승해서 이게 문제는 이제 혈액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 파이버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TMP를 넘어서지 않는 압력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아웃컴은 이제 헤모다이알리시스는 포타시움과 다른 작은 분자의 용질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이게 심기능 부전 환자의 연구에서 헤모필트레이션 치료는 이 화학요소와 전해질 같은 이 작은 분자량 용질 제거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그러나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은 이 헤모다이알리시스와 비교해서 중간 크기 분자량 용질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중간 크기의 분자량 용질 제거는 확산보다는 대류에 의해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대류라고 하는 이제 컨벡션 플로우라고, 보통 대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수학 관련돼서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간 정도의 이제 용질 제거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